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장편에 대한 내용, 문법 중에서 문장편에 대한 내용을 아주 짤막하게 정리하는 영상을 올려드릴까 해서 이렇게 칠판 앞에 섰습니다. 근데 여기가 메모한 것이 영상으로 보기에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글자를 아무튼 최대한 크게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쓸 건데 말로 하는 설명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귀로 잘 들으시고 체크해서 메모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장과 관련해서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 수업 시간에 했던 설명의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깊은 설명 내지는 각자가 약한 부분이 좀 다를 거 아니야?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은 추가로 수업 시간이나 주말에 이루어지는 보충 시간을 이용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볼게요. 문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면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문장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문장 성분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문장에서 그 단어가 맡고 있는 역할을 따지는 부분이에요. 문장에서 단어가 맡고 있는 역할을 따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수업 시간에 주로 했던 설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어로 new, back 이렇게 new bag 그렇죠. 자, 우리말로 바꾸면 새 가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new bag 요거는요, 백은 백인데 new bag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new라는 단어가 백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아래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방을 생각해 보시면 가방은 가방인데 새 가방 이렇게 되는 거니까 새라는 단어가 가방을 꾸며주고 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게 있지. 뭐냐면 영어에서는 백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new의 품사가 형용사죠. 형용사. 그치? 그런데 우리말에서 형용사는 꾸며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말의 형용사는 서술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다, 뭐뭐다 이렇게 끝나잖아. 아름답다, 예쁘다, 멋지다, 다로 끝나는 게 형용사잖아요. 서술어로 쓰이니까. 그러면 우리말에서 명사를 꾸미는 애는 뭐냐? 형용사가 아니라 관형사지요. 관형사.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일단 우리말에서는 가방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새가 관형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선생님, 그러면 큰 가방 있지 않습니까? 오, 있지. 그러면 요것도 가방은 가방인데 큰 가방 아닌가요? 맞아. 그러면 큰은 가방이라는 명사를 꾸미니까 관형사인가요? No! 큰은 관형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죠. 일단 품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기본형을 갖고 구분하는 기본형. 그러니까 큰의 품사는 크다를 갖고 따지는 겁니다. 크다, 다로 끝나는 말인데 크다는 성질이나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니까 형용사죠. 그러면 선생님 분명히 형용사는 꾸며주는 말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여기에서 드디어 등장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문장 성분에 대한 말, 역할에 대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기는 지금 새라는 관형사가 가방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관형어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크다라는 형용사가 형태를 큰이라고 바꾸어 가지고 타고나기를 형용사로 타고난 녀석이 무슨 역할을 수행하는 거냐? 명사를 꾸미는 관형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은 타고난 품사가 뭐든지 상관없이 형태를 약간 바꾸어 주면 역할은 다 수행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문장 성분 부분입니다. 심지어 뭐도 가능하냐면 이 가방이 선생님의 가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김우주의 가방. 그러면 요거는 가방은 가방인데 김우주의 가방이니까
김우주의가 가방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김우주는 품사가 뭔데요? 선생님 이름이니까 이름 명자 명사 아닙니까? 명사도 의라는 조사를 붙여주면 명사도 조사를 붙여주면 무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 관용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말은 타고난 품사가 뭐냐와 상관없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은 다 맡을 수 있는데 그걸 다루는 문장 성분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문장편의 첫 번째 핵심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 선생님, 문장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할은 다 맡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다가 도대체 몇 가지나 됩니까? 여러분, 역할을 다 맡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다는 총 몇 가지냐면 7가지예요. 7가지.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가 무슨 역할이냐? 주어 역할이에요. 주어. 두 번째는 무슨 역할이냐? 목적어 역할이에요. 목적어. 세 번째는 무슨 역할이냐? 보어 역할이에요. 보어. 네 번째는 무슨 역할이냐? 서술어 역할이에요. 서술어. 다섯 번째는 무슨 역할이냐면 관용어. 여섯 번째는 무슨 역할이냐? 부사어. 그 다음에 7번째는 무슨 역할이냐면 독립어. 자, 그래서 주어부터 독립어까지 7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주어부터 서술어까지 요거 4가지를 뭐라 그러냐면 필수 성분 내지는 주성분이라고 표현합니다. 필수 성분 내지는 주성분. 그 다음에 관용어나 부사어는 뭐라고 하냐면 꾸며주는 말이니까 부속 성분이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독립어는 당연히 혼자 쓰일 수도 있으니까 독립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묶을 수 있지요. 그리고 요 7가지가 우리말에서 한 단어가 맡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역할 7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시험을 보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문장에서 밑줄 그어진 부분을 보고 이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 뭐냐? 바로 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것을 통해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구분할 수 있는지 그 기준, 근거 요걸 알려드릴 텐데 요거를 꼭 메모해 주시고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알겠지? 자, 주어부터 갑니다. 주어는 여러분 적어보세요. 주어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은 일단 주격조사에 해당하는 이, 가, 깨서 3가지. 이, 가, 깨서. 그 다음에 보조사 중에 은, 는 2가지. 은, 는 2가지. 자, 그러면 적으셨죠? 주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이, 가, 깨서, 은, 는 이렇게 5가지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목적어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목적격 조사인데 역시 적어보세요. 을, 를 이렇게 2개. 을, 를 이렇게 2개. 세 번째는요. 보어인데요. 보어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복격 조사인데 역시 이, 가 이렇게 2개입니다. 이, 가. 그런데 여러분 주격 조사 때도 이, 가가 있었잖아요.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보격 조사. 보어는 뭐 앞에만 붙을 때냐? 되다, 아니다 앞에 붙을 때. 되다, 아니다. 그래서 보어는 정리 잘 해주세요. 되다, 아니다 앞에 이, 가가 보이면 그게 보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술어는요. 뭐뭐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관용어로 넘어갔는데 관용어 부사어는 복잡하니까 잘 한번 봐보세요. 몇 가지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일단 타고나기를 관형사로 타고났으면 요거는 당연히 관용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형격 조사인 의가 붙어도 관용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동사나 형용사, 용언을 활용할 때 뒤쪽에 관형어로 만들어줄 수 있는 관형사형 어미를 붙여주면 되는데 뭐가 붙는 거냐? 니은 받침, 리을 받침, 은, 는, 을, 던 이렇게 6개.
니은 받침, 리을 받침, 은, 는, 을, 던 이렇게 6개. 다소 좀 불편하긴 할 텐데 메모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관형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관형사로 타고나시든가 아니면 관형격 조사 의가 붙든가, 그것도 아니면 용언에 니은 받침, 리을 받침, 은, 는, 을, 던 6개 중에 하나를 붙이면 돼요. 아까 봤던 크다를 큰 가방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부사어로 넘어갑니다. 부사어는요, 타고나기를 부사로 타고나면 당연히 가능하고, 두 번째는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 되는데 요거는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때그때 보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어디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어디어디에, 어디어디로, 기타 등등 아주 많습니다. 그때그때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요, 용언, 동사, 형용사의 경우에 뒤에 부사형 어미를 붙이면 되는데 기본이 되는 거 이, 리, 개, 도록 4가지는 외우셔야 되고, 여기다가 아서나, 어서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아서나 어서, 여기를 이렇게 써드릴게요. 아서나 어서,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부사어를 만드는 방법은 타고나기를 부사로 타고나든가, 두 번째는 에서, 에게, 에, 로와 같은 부사격 조사를 붙이든가, 그것도 아니면 동사, 형용사를 활용할 때 이, 리, 개, 도록 4가지를 붙이면 되고, 특별히 아서나 어서가 붙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꼭 암기해 두시고, 이게 보이면 아, 부사어구나, 관형어구나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지? 자, 마지막으로 독립어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독립어는 그 뭐 독립어로 쓰였으면 독립어니 맞는다. 독립어, 그러니까 감탄사 같은 게 독립어인데요. 특별히 호격조사가 붙으면 독립어가 돼요.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호격조사. 이 호자가 한자로 부를 호자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말, 뭐 누구누구 야, 누구누구 아, 누구누구 여, 누구누구 시여, 이런 말들이 붙으면 요거는 호격조사가 붙은 거니까 독립어입니다. 명수야, 호준아,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부르는 말은 독립어라고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문장 성분과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구분하는 게 필수 능력이니까 칠판에 적어드린 기준, 아까 들었던 기준 메모해 두셨다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관형어 중에 필수 관형어라는 게 있고 부사어 중에 필수 부사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말로 할 테니까 적어보세요. 관형어는 원래 부속 성분이라 빼도 되는데 특별히 의존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는 뺄 수 없어요. 요거를 필수 관형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의존 명사가 것이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탈 것. 그런데 것 앞에 꾸며주는 먹을 것, 먹을을 빼보세요. 뭐 할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의존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는 뺄 수 없는 필수 관형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뺄 수 없는 관형어를 물어보면 필수 관형어 찾으라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필수 부사어도 뺄 수 없는 부사어죠. 가장 대표적인 예문은 한번 적어보시면 나는 아버지와 닮았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는이 붙으면 주어라 그랬죠. 닮았다, 뭐뭐다 끝나면 서술어고, 닮긴 닮았는데 아버지와 닮은 것이니까 아버지와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부사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를 빼보세요. 나는 닮았다. 아니, 누구랑 닮았는지가 있어야지 문장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빼면 문장이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뺄 수 없는 녀석을 필수 부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수 관형어, 필수 부사어, 뺄 수 없는 애들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게 있죠. 저희가 문제 풀 때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서술어의 자릿수를 셀 때는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가 몇 자리가 꼭 필요한지를 따지는 거니까 필수 성분 중에 서술어를 빼고 그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몇 개가 필요한지 요걸 따지는 건데, 이때 필수 관형어는 필요 없고 필수 부사어까지는 꼭 세줘야 돼요.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를 세는 문제, 제가 문제 풀 때 설명하겠습니다만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필수 부사어의 개수까지를 세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지? 그거는 수업 시간에 따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문장을 저희가 정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개념은 문장 성분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끊었다가 뒤이어서 두 번째 필요한 혼문장, 견문장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